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단 대국입니다. 제가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를 가서도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아이디에 한해서는 이렇게 바둑을 좀 봤어요. 바둑을 보니까 굉장히 잘 두고 계신 분들도 많았고, 조금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들도 조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이라고 얘기하긴 조금 그런가요? 아무튼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다들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바둑 내용이 굉장히 좋았는데 초중반이 굉장히 좋으신 분도 있고, 이제 후반이 굉장히 이제 초중반에 좋다가 후반이 굉장히 무너지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이제 초중반에는 이제 좋지 않다가 이제 중후반에 역전을 하시는 이제 분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뭐 충분히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다 보니 제가 이제 좀 비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비유를 하느냐, 이거 조금 애매한데 밀어야 될지 잡아야 될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바둑은 이제 마라톤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바둑이 이제 초반을 잘 둔다고 해서 이제 꼭 바둑을 이기는 게 아니겠죠. 중반이 강하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 후반이 강하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도 아니죠. 초반을 잘 더 놓으면 이제 중후반이 좀 편한 정도고, 중반을 잘 둔다면 이제 후반이 좀 편하겠죠. 후반을 잘 둔다면 이제 불리했던 상황을 이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제가 자꾸 지금 아무래도 8단 대국이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그럴싸해요. 뭐 엄청 좋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해서 사실 조금 바둑에 더 신경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바둑에 신경 쓰랴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랴 조금 머리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뭐 그 점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도 체력, 이제 지구력, 이제 근력 이렇게 있잖아요. 체력과 지구력과 근력이 있는데, 이제 초반을 잘 뒀어요. 초반을 잘 뒀는데 중후반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초반을 이제 뭐 체력이라고 보고, 뭐 중반을 뭐 근력이라고 보고, 뭐 후반을 이제 지구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은 그 세 가지가 좀 고르게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특출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가 좀 특출나게 강한 분들이 계신데, 하나가 특출나게 강하다 하더라도
그게 그럼 예를 들어 초반이 강하면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이긴 바둑 졌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이게 세 가지가 다 강해야 강한 겁니다. 하나만 강하면 사실은 강한 게 아니죠. 세 가지가 이제 모두 강해야 한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 바둑은 완전히 흑의 페이스입니다. 지금 제가 바둑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제 복귀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밀고 나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흑돌이 이쪽으로 향하는 모습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두 돌은 약해지고 백의 진영은 자연스럽게 깨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간다는 건 이쪽의 백돌이 조금 약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약한 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연패를 하고 계시더라도 너무 상심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너무 상심하실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연패를 할 수 있고 연승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빨리 체크하고 그걸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좀 얘기가 조금 샜는데, 그래서 이제 바둑을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수읽기들이 조금 약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 기력대에 이제 수읽기가 약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 기력대니까. 근데 이제 그 기력대가 아니고 조금 더 세신 분들이 좀 더 쉬운 착각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수읽기 강화가 필요하다 라는 점. 자, 지금 이제 바둑으로 조금 돌아올게요. 제가 그 이야기는 사실 바둑이 끝나고 나서 해도 괜찮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가 굉장히 그래도 8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바둑을 이제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흐름을 보시면 백도 여기 집을 잘 챙기고 있죠. 백도 집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하변도 집을 잘 챙기고 있죠. 흑돌은 여기에 약한 돌이 있고, 이 약한 돌이 지금 보강이 되면서 뭔가 이쪽하고 연결이 돼가고 있죠. 이 연결이 돼가고 있다는 흐름이 이제 흑에게 조금 좋은 흐름이다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주고, 흑은 여기도 이제 아주 탄탄한 집들이죠. 탄탄한 집들인 대신에 이제 모양 자체는 백이 좀 더 넓긴 해요. 다만 이 넓기는 한데, 이제 이쪽의 전체의 백돌과 이쪽의 전체의 흑돌, 이제 누가 더 이제 강해지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 바둑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백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좀 화를 내야 될 타이밍이긴 해요. 안녕하세요, 나노수님. 오랜만입니다. 이게 지금 강력하게 화를 냈을 때 엄청 강력하게 화를 내고 싶거든요. 사실 이걸 이쪽으로 끊어도 되고 일로 끊어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끊어도 괜찮은데, 흑이 이 강력하게 화를 낼 때는 항상 이제 조금은 불안한 싸움인 거예요. 이게 이 강력하게 화를 냈을 때 처리가 잘못되면 아주 손쉽게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를 결행할 때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결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꽤 부담을 안고 있어요. 지금 바둑은 좋았는데 이런 이제 강력한 차단을 하죠. 엄밀히 말하면 차단을 실패하면 이쪽도 공격을 못하게 되면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망해버린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고 공격을 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조금 좀 사실 느슨하게 처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지금 요 수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수여서 여기 붙이는 수를 이제 허용해서는 이제 또 다시 백의 대위기죠. 그러니까 백이 잘 타게 했으면 흑도 어려운 요런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요런 장면이 일종의 이제 근력입니다. 전투죠, 전투. 제가 아까 이야기한 체력, 지구력, 근력이 모두 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중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근력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금 상대 대국자는 초반이 괜찮죠. 초반이 괜찮은 반면에 이런 근력이 이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근력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근력이 좀 부족하세요. 그러니까 전투가 좀 약하세요. 전투가. 성향 자체도 굉장히, 그러니까 성향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실리적인 성향이 있고 전투적인 성향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풍이죠. 기풍은 중요한 게 아닌데 이 근력은 중요해요. 근력은 강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강해야 돼요. 근력이 강해야만 이 싸움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의 좀 근력을 이제 어떻게 키워드릴까를 지금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제 생각처럼 뭐 쉽지만은 않겠죠. 제 생각처럼 쉽다면은 뭐 누구나 고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역시 쉽지는 않더라. 일단 백이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흙을 잡긴 잡았지만 여기 귀가 모두 깨져버렸죠. 물론 한 칸 뛰는 수가 있긴 있는데 많이 깨진 모습입니다. 귀가 많이 손해를 받고 이쪽은 어떻게 됐죠? 이쪽은 백이 좀 망가졌죠. 네, 이쪽은 백이 망가졌기 때문에 흙이 아주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백이 전형적인 이제 근력이 조금 약한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빵 따내도 되고 뭐 이쪽을 둬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나가도 되긴 돼요. 사실 이쪽을 지금 둘 필요가 없긴 한데 지금 그냥 저는 지금 바둑이 좀 이제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을 둘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둑은 지금 상당히 좋아요. 백이 흙이. 근데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 이쪽에 곤마와 이쪽에 곤마가 양쪽이 걸려 있죠. 굉장히 백이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흙이 때려낸다면 귀도 모두 깨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를 조금 이제 돌려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인에게 이제 부탁을 이제 해뒀어요. 이제 사활책을 좀 혹시 이제 예전에 풀었던 사활책 중에 이 사활책 가지고 있어? 라고 하니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것 좀 이제 줘 이랬어요. 제가 그것 좀 줘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활책이 이제 오면은 제가 이제 같이 좀 문제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활책보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대국 습관이겠죠. 지금 습관이 조금
아쉬운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자, 지금 뭐 전투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제가 손질을 하고 있어요. 이 돌을 이제 확실히 이제 잡아 놓는 거죠. 이제 흙은 지금 이 대마가 죽지 않는다면 여기에 엄청나게 큰 집을 형성했죠. 이거 잡았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돌은 이제 바로 패를 결행해 갑니다. 이 패도 지금 물론 백이 이기면 이걸 다 잡겠죠. 백이 이기면 이걸 다 잡습니다. 근데 패감이 막상 마땅하지는 않아요. 물론 흑도 패감이 없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흑은 이걸 다 버림으로써 뭐 여기를 취한다든지 하는 이제 작전을 이제 해 나가면 된다고 판단한 거죠. 단수 치니까 이으셨네요. 이면 여길 막아도 되고. 막을까요? 자, 막도록 하겠습니다. 막고 나면 뭐 이쪽도 완생이죠. 이쪽도 완생. 그래서 아무튼 사활책이 오게 되면은 제가 몇 문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다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활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잘 만든 문제라고 하죠. 좀 한 타이잼으로 치면은 한 1단에서 3단 정도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1단에서 3단이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여서 뭐 7, 8단이 풀어도 충분히 기분 좋을 법한 사활 문제입니다. 자, 이걸 이제 살리려고 하네요. 사실 이게 살아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걸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거 여기서 석점만 잡아도 거의 죽긴 했는데 치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고민입니다. 자, 또 이런 장면이 되면은 아시죠? 극도로 이제 소심한 바둑이 되는 걸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치중 한번 가보죠. 공격을 워낙 안 좋아하는 타입이긴 한데, 극도의 소심 바둑이긴 한데 공격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근력을 조금 키워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근력이 이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복귀한 이제 토마스 신님 같은 경우도 지금 8단으로 올라가셨어요. 8단으로 올라가시긴 했는데 수익기 부분은 사실 8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수익기 능력이 좀 향상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지금 8단이 됐네? 8단이 아니에요. 사실 아직 아닌 겁니다. 사실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뭐죠? 선수인가요? 이거 선수네? 이제 저도 수익기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그래서 전투 이제 근력적인 부분이 사실 이제 좀 많이 약한, 그러니까 이제 근력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좀 수익기 전투 굉장히 취약하십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서 버틸 수 있어야 이제 사실 그 기력이거든요. 이게 장시간 버틴다는 건 그 세 가지 이제 항목이 다 고루 갖춰져야 버틸 수 있겠죠. 뭐죠? 이거 무슨 수죠? 그래서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라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네요. 제가 지금 생각을 조금 많이 못하고 대구에 임하고 있긴 한데, 네, 바둑은 지금 뭐 현재 상황은 지금 흙이 좀 많이 좋습니다. 일단 이쪽도 엄청나게 괴로운 상황이고, 이쪽이 여차저차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흙이 여기 한 칸을 띄고 나면 이 돌들도 너무 괴롭고, 여기도 뭐 여기 약점도 조금 있겠지만 여기도 언젠가는 깨질 테고, 여기만 하나 톡 때려낸다고 해도 이제 백이 굉장히 모양이 찝찝한 모양이어서 백이 많이 괴로운 상황이에요. 뭐 괴로운 거를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 바둑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제 확실히 이제 좋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결국 만약에 이 돌을 응징을 못한다면 흙이 지겠죠. 네, 응징을 못하면 흙이 집니다. 그냥 알기 쉽게 응징을 못하면 흙이 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둑은 흙이 아무리 좋았어도 이제 근력이 수일기가 부족해서 마무리 능력이 부족해서 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바둑이 정말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바둑을 기똥차게 잘 둬 놓은 다음에 지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멘탈이 흔들리게 되겠죠. 지지우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 멘탈을 또 잘 잡아야 합니다. 이분도 지금 8단이기 때문에 제 속셈을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백이 그냥 한 칸 띄워주면 제가 이거 나를자 들여다봐요. 그래서 축을 방비하는 수를 더 놓으면 이 돌이 확실히 죽거든요. 근데 그 축을 활용 당하기 전에 먼저 끊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그러면 축으로 못 치니까 그러면 빠져서 받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받아도 백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엷어가지고 이제 괴롭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즐거운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이걸 잡으러 갈까? 아니면 여길 좀 괴롭힐까? 사실 그냥 이거 석점 이렇게 툭 끊어 먹고 있으면 많이 좋습니다. 근데 좀 괴롭혀 보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제 제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 기력들이 이제 올라오신 분들이 많은데 기력은 올라왔는데 이제 바둑은 지는 거예요. 네. 기력은 올라왔는데 바둑은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올라와야지 올라온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면 사실 충분히 패배할 수 있겠죠. 충분히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죠?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굉장히 고민이네요. 입구자도도 되고 붙여도 되고. 자, 붙일까요? 단수 치고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수 치고 빠지면 또 찔러서, 지금 여기 돌이 전체가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들이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둑이 흙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는 사실 이렇게 당할 게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당할 게 뻔해요. 좀 너무 뻔한 상황이어서 너무 괴롭죠. 이것도 못 막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것도 막아야 되는데 못 막는 상황이 얼마나 이제 백이 좀 괴로운 상황인가를 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거 급소 맞아도 너무 기분 나쁘겠죠. 이쪽을 두기 전에 여기 끊자고 하면서 급소를 하나 때려주고,
급소를 받고 나면 사실 지금은 이제 석점을 이제 야무지게 잡아 먹어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석점을 잡아 먹을까요? 그냥 잡아 먹던가 아니면 안 잡아 먹고 뭐 이쪽을 두어도 괜찮아요. 이쪽을 두어도 괜찮다. 근데 석점 왜 이렇게 먹고 싶죠 갑자기? 자, 초읽기 하나 보내도록 할게요. 이제 판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좀 결정을 좀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여기를 쭉 빠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면 다음에 여기 붙이는 수도 있죠. 붙이는 수도 있으면 한 집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대마를 지금 이렇게 손을 돌보자니 단수 쳐도 되고. 이거 석점을 왜 이렇게 계속 먹고 싶죠? 제가 욕심쟁이인가 봅니다. 자, 석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을 싸그리 없어주는 요석을 먹음으로써 맛있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먹고 나면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실 잡으러 가면 죽어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맛이 조금 찝찝해서 제가 그 맛을 좀 제가 맛을 좀 워낙 깨끗이 두는 걸 좀 좋아해서 깨끗이 둬도 그러니까 충분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좌하도 미생이군요. 좌하도 뭐 물론 100% 살아있지는 않는데 이런 곳을 막아가면 흙도 사활이 조금은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인정해 줘도 되는 돌들이긴 합니다. 여기 단수 쳐서 또 얘네들 괴롭혀 주죠. 얼른 사는 수를 찾아주세요 하면서 사는 수 빨리 찾아주세요. 너무 괴롭죠. 이 백돌이 살아가자니 또 여기에도 백감이 잔뜩 될 테고 뭐 이런 것도 괴롭고 백이 아주 괴로운 상황입니다. 패를 했네요. 코나스피아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 중에 제가 지지우님 바둑도 뭐 나노수님 바둑도 그리고 핑크플로우님 바둑도 취미 바둑님 그러니까 착한 남자님이죠. 바둑도 모두 이제 휴가 기간에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뭐 재밌다라는 생각도 했고 재밌다 와 막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재밌게 잘 두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굉장히 멘탈적으로 무너지시는 다들 이게 한번 무너지면 이게 쫙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다 죽었죠.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백이 못 견디고 좀 옥쇠를 각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멘탈이 무너져서 대국을 이제 졌을 때 내가 멘탈이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둑은 장기 레이스, 그러니까 마라톤 같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내가 초반에 1등으로 달렸건 뭐 했건 결국 마지막에 이 페이스 조절을 못하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괴로운 장기 레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좀 성적이 조금 뭐 떨어졌다 하더라도 너무 의식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의 바둑 내용이 이제 좋아졌는가를
생각해 보고 좋아졌다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들 바둑 내용이 꽤 좋아지셨어요. 다들 물론 뭐 좀 더 저로서는 이제 좀 더 아쉽긴 한데 더 잘하실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그거 이제 개인의 몫이 되죠. 개인의 몫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바둑 내용은 분명히 좋아졌다. 분명히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냥 내가 지금 슬럼프야. 내가 지금 슬럼프인데 그냥 무너지면 결국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때 내가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분하고 대국이 끝났네요. 결국은 다 잡았죠. 복기를 가볍게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8단이셔서 굉장히 짱짱한 실력을 보여주셨어요. 뭐 초반이야. 뭐 굳히고 뭐 벌리고 뭐 이거는 다 별로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여길 두어 왔습니다. 뭐 여기를 둔 게 뭐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서 지금은 이걸 민 선택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밀고 이걸 두고 이게 왜 좋지 않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일단 좋은 자리가 하변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좌상귀 쪽이 있겠습니다. 뭐 3-3이든 날짜든 그리고 우변이 있겠죠. 지금 이 백이 이쪽에 돌을 두었으니까 우변을 일단 두긴 둬야 돼요. 그럼 제일 알기 쉽게 우변을 둔다고 물론 이렇게 두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두겠죠. 뭐 이런 식으로 두겠죠. 이렇게 두겠지만 이렇게 두고 나면 이제 흑이 하변을 두었을 때 백이 뭐 상변을 뭐 이렇게 둔다든지 뭐 이렇게 둔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둘 거예요. 뭐 이렇게 둔다든지 어떻게 해서 둔다고 치죠. 뭐 적당히 둔다고 치죠. 자 이렇게 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좌하기부터 좌상변이 이제 백의 진영으로 만들어 가려는 슬금슬금 만들어 가려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여기를 이렇게 두고 뭐 이것까지 뭐 활용이라고 치고 자 지금은 이쪽과 이쪽에 교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변과 좌변을 교환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조금 잘못된 건데 결국은 이 교환을 하고 나서도 백이 좌상 쪽을 이제 모양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돌이 어떻게 돼 있죠? 돌이 백 모양 쪽으로 흘러나와 있죠. 그러니까 백돌이 밀어줘서 흑돌을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줬습니다. 돌이 역행한 거예요. 내 모양 쪽으로 상대의 머리가 나와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내 모양은 절대로 커지지 않겠죠. 플러스 머리가 나와 있고 나니까 이 돌이 약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다면 이거 민수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그냥 제일 알게 이렇게 돼 있다 치고 이 돌이 약한 느낌을 좀 덜 받죠. 이건 약하다는 생각은 잘 안 들죠. 여기는 이쪽이 좀 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밀어줌으로써 그냥 제일 알기 쉽게 뛰어만 나와도
뭔가 좀 불안해졌죠 갑자기. 여기 돌들이 벽돌이 생기고 나니까. 그래서 백이 이걸 주르륵 민수가 참 지금 이거는 8단 바둑이에요. 8단 바둑임에도 불구하고 주르륵 그냥 일종의 정석 비슷하게 외우신 것 같아요. 정석 비슷하게 외우니까 의미 없이 돌을 주르륵 놓고 나니까 바둑이 이미 많이 나빠졌다. 이미 굉장히 별로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역행하는 수들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수의 의미를 잘 이제 생각하고 둬야 된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8단 대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로 가면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돼요. 왜냐면 위로 가면은 이제 서로가 실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실수가 적을 텐데 그 적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빨리 우위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쭉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대 대국자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모를 수도 있냐? 여기까지는 그냥 뭐 정석 같거든요. 이거 뭐 프로 기보에서도 많이 나온 모양이고 뭐 요 모양도 많이 나왔고 여기도 많이 나왔고 하니까. 근데 흑은 막상 뭐 특별한 수는 안 뒀어. 여기도 그냥 기본 정석. 여기 다 받아줬지? 다 받아줬지. 그리고 그냥 다가온 다음 중앙으로 한 칸 띄었을 뿐. 사실 이때는 백이 좀 재미가 없다. 백이 재미가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뭐냐? 이쪽으로 돌이 이렇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흑은 뭐 특별한 수는 두지 않았지만 한 수 한 수에 왜 두는지 다 의미가 담겨 있고. 자, 여기서 왜 뒀겠어요? 그럼 제가 둔 수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 왜 뒀을까요? 자, 여길 둔 수는 일단 백돌에 대한 공격도 되겠죠. 백돌에 대한 공격도 되고 우변에 대한 집을 차지하는 모양도 되겠죠. 일석이조의 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받았더니 뛰었어요. 이거 왜 뒀겠어요? 백돌에 대한 공격도 보고 있고 우변을 키우는 느낌도 나겠죠. 그쵸? 그냥 뚜벅뚜벅 두고 있으면 백은 오히려 급해지는 거예요. 흑이 차분하게 뚜벅뚜벅 두고 있으니까 이때쯤은 알아야 돼요. 뭔가 이상하다. 이 돌이 약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쪽에 내가 미리 두어놨던 돌들의 효과가 좀 사라지고 있네. 난 원래 이쪽에 좀 내 모양을 만들어 갔어야 됐는데. 이때 이미 바둑의 흐름이 좀 많이 이상해지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한 이 정도 받아 놓는 게 보통이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워낙 지금 보통은 보통인데 이게 상대도 이제 8단 정도 되니까 이게 이 돌이 나와지면 너무 예를 들어 귀는 못 지키죠. 뭐 이걸 해도 되고 뭐 이렇게만 봉쇄만 돼도 아주 깝깝하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이 타겟에 승부를 걸자 하고서 승부를 건 거예요. 이게 먼저 집을 챙기고 이 돌을 내쫓아 가면서 이 돌을 이제 강화시키자 승부를 건 겁니다. 근데 흑은 탈출하고 탈출 그냥 가볍게 탈출 하고 있죠. 전혀 행마가 뭐 막 두 칸 벌리거나 이런 거 없죠. 그리고 유독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두 칸 벌리는 수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두 칸 벌리는 수를 가급적 그냥 한 칸 두세요. 그러니까 두 칸을 벌릴 때는 내가 그 두 칸을 케어할 수 있을 때 두는 겁니다. 두 칸을 더 놓고 두 칸을 케어하지 못.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두 칸을 뒀어요. 제가 여기 두 칸을 뒀을 땐 뭐 여기를 붙이든지 여기를 붙이든지 이 두 칸의 약점을 백이 치고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할 때 두 칸을 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절대로 두 칸을 두시면 안 돼요. 그냥 한 칸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 칸을 두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독 두 칸, 뭐 세 칸 좋아하시는데, 두 칸을 두는 건 그냥 변으로 벌릴 때 두 칸을 두는 겁니다. 중앙으로 둘 때는 내가 그 약점이 케어가 가능하다. 케어가 가능하다는 건 내가 그만큼 강한 상황일 때예요. 내가 그만큼 강하기도 하고 내가 그만큼 강한 거를 이용해서 두 칸을 벌려도 약점을 이제 소화 능력이 될 때. 보면서 정말 두 칸 두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전혀 두 칸을 왜 뛰는지 모르고 두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자꾸 쌓이면 안 됩니다. 뭐 한 번씩 둘 수는 있죠. 한 번씩 둘 수 있는데 그게 한 번씩 두다가 이겼네? 그럼 그것 때문에 이긴 게 아닌데 이겼네? 그럼 요번에도 두 칸 둬야지. 저번 판에 이겼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계속 자기가 나도 알게 모르게 그냥 그 좀 안 좋은 행마가 자꾸 자기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칸이 가장 베스트예요. 상대도 한 칸 뛰잖아요. 저도 한 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수는 무슨 수겠어요? 자, 귀를 지키고 나서 이 흑돌과 여기의 흑돌을 분리시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리시키겠다. 그래서 공격적인 수죠. 네, 지금 공격을 해서 지금 약간 불리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 밀고 또 한 칸. 여기서 뭐 하나 민수는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한 칸을 뛸 수도 있는데 뭐 여길 막힌다거나 뭐 이걸 두고 이렇게 막힌다거나 그러면 백이 분리를 하면서 여기에 집을 조금 얻어 가겠죠.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밀어둬서 아직은 그렇게 흙이 위험하지 않아 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제 아래쪽을 민 거죠. 그랬더니 모양을 하나 잡고 저는 또 쉽게 도망가 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 이득 봤으면 하나 도망가고 하나 이득 봤으면 하나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백도 이걸 주르륵 분리를 시키고 나서 자신의 약점을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도 지금 역시 8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시 고단이다. 고단자는 이렇게 내가 한번 밀어붙였으면 한번 정비를 꼭 하잖아요. 정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꼭 돌봐야 돼요. 그래서 상대도 약하지가 않구나. 그럼 저도 여기 지금 백돌이 공격을 통해서 얻은 건 여기 이제 실리를 조금 얻었죠. 저도 내가 약한 돌을 보강해 주고.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보강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게 가장 보통이에요. 그냥 보통인 상황인데 이제 백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지금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뭐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 제일 알기 쉽게 이렇게만 둬도, 제가 지금 두 칸을 둔 이유는 여기에 약점이든 여기에 약점이든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둔 겁니다. 왜 커버가 가능하냐? 지금 여기 입구자로 두는 수가 있죠. 여기 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입구자도 있고 이쪽 입구자도 나와 끊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돌의 약점이 더 많기 때문에 함부로 끊으려고 못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칸을 둔 겁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둬도 답답하잖아요. 흑돌은 공격하려고 했던 돌은 다 헐헐 날아가서 살아가 버렸고, 그래서 싱겁다라고 느껴서 상대가 이렇게 강력하게 두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옛날에 제 기풍이었으면 이거 붙이고 이렇게 두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둡니다. 이렇게. 왜냐? 지금 제가 흙이 좋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조금 살짝 느슨하게. 근데 그냥 한번 이렇게 둬보고 싶었어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좀 다르죠. 이건 조금 더 돌들이 부딪히죠. 불꽃이 튀죠. 여기서도 흙이 이렇게 둘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이렇게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띄워주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흙돌이 무사하게 살아가면 사실 백이 뭐 이런 끊기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데도 들여다보고 뭐 이런 데도 있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흙이 들어가면 얘네는 위험하고 사실상 패석이 되겠죠. 그래서 흙이 좋아요. 바둑이. 제가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좋게 된 이유는 뭐냐? 결국 다 이수다. 여기 열심히 밀어줘서 뭐 했냐? 열심히 밀어줘서 백돌만 약해졌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왜 중요하냐? 이래서 중요하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느냐 못 갖느냐, 아주 쉽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냐 못 만드냐의 차이예요.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좀 끊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수읽기가 안 된 상황에서 끊으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여기 끊을 때 좀 수읽기를 잘 안 하고 두긴 했어요. 왜냐면은 받아주겠지 이랬어요. 에이 받아주겠지. 머리 때려서 흙 우세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역시 상대 8단이죠. 빠져서 승부를 걸어왔죠. 이게 왜 문제냐? 아까 제가 그냥 흙이 알기 쉽게 유리해지는 길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를 취할지언정 아직 확실히 잡지도 못했고 백이 이걸 다 잡으면 역전이겠죠. 그러니까 역전의 가능성을 만들어줬다라는 게 이제 흙의 좀 실수 아닌 실수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백이 이게 치명적인 실수를 뒀죠. 이 찌르고 붙이는 수. 이게 거의 이 바둑의 패착인데 여기는 나중에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말고 나중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맛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은 얘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맛을 노리면서 뭐 이쪽을 이렇게 눌러가거나 했으면 눌러가서 만약에 흙이 이렇게 받아준다. 그럼 백도 잡는 거예요. 뭐 이렇게나 이렇게. 그래서 잡고 이게 바꿔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훨씬 크죠. 그래서 흙은 여기서 이걸 막 살리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살리려고 열심히 둬야 됩니다. 뭐 이렇게 둘까요? 그럼 이게 살고 나서 적당히 공격을 하겠죠. 살고 나서 훨씬 강력하게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살다 보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때 시한폭탄을 터뜨리면 흙도 곤란하죠. 흙도 복잡해지는 상황이 나온 거죠. 이미 복잡해졌다. 이때는 충분히 백이 역전할 수 있는 찬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수를 둬서 이렇게 돼서 이게 죽어버렸죠. 이 석점이 이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깨끗하죠 모양이. 그래서 쓸데없는 손찌검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 붙이는 수를 못 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수읽기를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착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여기서도 뭐 좀 중앙 쪽으로 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꼬랑지를 먹어서는 판이 안 돼요. 이거 다 잡으러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백 입장에서 다 잡기도 무서운 게 뭐 이렇게 했다 치죠. 백도 위험해 보이니까. 백도 위험해 보이니까. 그래서 서로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백이 잘 안 될 거긴 해요. 안 될 거긴 한데 그래도 승부를 걸어갔어야 됐다. 이렇게 꼬랑지를 먹어서는 이게 몇 집 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여기 다쳤죠. 그러면 이거 먹은 만큼 여기가 다친 거예요. 집으로 크게 이득을 보지 않았다. 근데 여기가 뚫리면서 흙은 아주 강해졌고 백은 아주 약해졌다. 그래서 보강하고 자 뭐 이거 둔 거는 그냥 둔 거고 사실
사실 이거 안 둬도 되긴 한데 집으로 커서 놓습니다. 여길 이제 나왔죠. 백도 이걸 지금 호구친 거는 어떻게든 연결시켜주기 싫다는 마음이겠죠. 이 연결시켜주기 싫다는 마음인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흙도 살았고 이것도 거의 살았죠. 뭐 때리기만 해도 살았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든 연결을 안 시켜줘서 역전을 잡고 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그냥 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게 중앙도 터져 있고 뭐 사방팔방 터져 있죠.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이때는 이제 아예 백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가 없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돌을 흙이 잡으면은 백이 이걸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와 요거와 그냥 맞바꿨어도 이게 더 큰데 여기가 깨지면서 얘네는 위험해졌죠. 사실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보강한 걸로 그냥 세상에서 제일 깔끔하게 뭐 이렇게 둬도 이건 못 삽니다. 이제 절대로 못 살아요. 근데 그럼 이게 공짜로 죽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흙을 잡을 수 있냐? 잡을 수가 없죠. 잡을 수가 없죠. 누가 누굴 잡는 건지. 보강을 좀 더 효율적이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백이 이거 너무 크다. 그리고 이걸 잡을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니까 저는 뭐 살려면 사세요 하긴 했죠. 사실 좀 수익기 착오가 살짝 있긴 했는데 적당히 뭐 살려주고, 여기서도 바로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으러 가려면 확실한 수익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확실한 수익기가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잡으러 안 간 거고, 그냥 다시 한 칸. 이런 데서도 막 뭐 이렇게 둬도 되긴 되는데 항상 단단하게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받는다면 제가 여길 들여다봅니다. 있겠죠? 무슨 수냐? 요 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제가 이걸 찌르고 이어요. 그럼 여기 이어야겠죠? 여기 탁 잡아요. 이게 사활로 죽었어요.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먹여쳐서 죽었습니다. 여기를 끊는 게 그나마 찝찝한 곳인데 이게 축이죠. 축입니다. 근데 백도 역시 8단이죠.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그 전에 끊는다. 백도 역시 흙에 쉽게 져질 순 없다 하면서 먼저 끊습니다. 이때는 축으로 못 두죠. 나가니까 축이 안 돼요. 걸려요. 걸리죠. 그래서 실전처럼 늘어서 받아주고 받은 모습이에요. 이게 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처럼 잡으러 가기가 약간 찝찝한 게, 요걸 이렇게 요거를 1, 2, 3 요거 하나 밀어두고 이렇게 교환한 상태에서 여기를 이어요. 그럼 이걸 끊어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끊는 게 이제 맛이 좀 나쁘긴 하더라고요. 이게 백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맛이 좀 나빠요. 일단 일로 이으면 이걸 찌르고 여길 찌르러서 일로 치면 이어서 안 되죠. AP 맛보기니까. 그래서 일로 치면 일로 이어서 이으면 이게 죽죠. 그래서 이을 수는 없고 일로 이어야 되는데 이게 또 끼우는 수가 있단 말이죠. 끊고 따면 막아서 이 흙이 또 죽어요. 맛이 아주 나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게 정확한 수익기를 하진 않았는데 좀 맛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건드리지 않고 이쪽을 먼저 이제 여기 니돌 약하지 하면서 이제 살살살살 건드려주고 조금 백이 굴복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를 또 끊어갔죠. 일단 백이 여기서 지금 엄청 괴로운 게 이렇게 놓으면 여기를 또 끊어요. 이 단수치면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안 되네요. 뭐 넘는 수가 있네요. 끊는 맛이 있네요. 끊는 맛이 그냥 젖히겠네요. 젖히면 이걸 막을 수가 없죠. 단수 치고 빠져서 찌르면 단수 치니까 막을 수가 없으면 너무 괴롭죠. 그렇다고 이쪽을 호구 치자니 여기 끊기는 게 계속 신경 쓰이고 당장은 못 끊지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받은 상황에서부터 이미 괴로움의 끝입니다. 여기 급소 남죠. 빠지고 나니까 여기 또 급소 남죠. 급소 남으니까 또 받았죠. 그러니까 흑돌이 이런데 이제 돌이 슬금슬금 오니까 여기 아까 전에 끊는 맛이 살금살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사라졌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냥 이제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얘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맛을 깨끗하게 이제 없애놓고 살 때 이제 패를 걸어가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맛이 나쁜 상황을 최대한 없애가면서 뭔가 그러니까 피니시 블로우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저도 안 두는 거예요. 아 뭔가 잡을 것 같아. 근데 술기가 안 됐어. 근데 다들 그냥 잡으러 가시죠. 그리고 못 잡으면 이러겠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술기 잡는 수를 잘 못 보았어.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부터 전단을 이제 구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봐도 보면은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근데 죽는 수는 아직 못 봤어. 죽을 것 같긴 한데 죽는 수는 아직 못 봤어. 근데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둔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죽는 수는 아직 못 봤어. 그럼 왜 못 봤냐? 뭔가가 찝찝하기 때문이에요. 그 뭔가가 찝찝한 걸 없애기 위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없어지면 죽을 것 같아가 이제 바뀌겠죠. 이건 잡았어가 되겠죠. 죽을 것 같아와 잡았어 뭔가 느낌이 다르죠.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뭐 승부수라면 내가 지금 이걸 안 잡으면 졌다. 그렇기 때문에 잡으러 간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 내가 지금 졌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잡으러 간다. 왜 그런 건 확신 있게 두시면서 수읽기는 확신 있게 두지 않으시는 거죠? 졌다는 판단이 있다는 건 졌다라는 생각을 확신하고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불리하다. 이대로 가면 진다. 이런 판단. 그런 판단과 이런 수에 대한 판단이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잡을 것 같아? 그럼 아직. 이건 잡아야겠다. 이건 잡아야겠어. 그러니까 내가 잡으려면 찝찝한 곳이 아니면 기분 나쁜 곳이 뭔지 한번 확인하고 그거 없애가는 방향을 설정하셔야 돼요. 이게 꼭 보면은 제가 이제 영상 이제 구독자님들 바둑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졌지? 뭐 이런 바둑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집도 많아 두터워. 그러니까 집도 두터움도 모든 게 유리해. 사실 그러면 질 거리가 없거든요. 근데 꼭 어디서 지느냐? 그런 바둑이 지려면 이런 다 죽어가는 돌을 잡으러 가요. 다 죽어가는 돌을 잡으러 가다가 본인의 약점 하나를 딱 못 봐서 그게 뭐 촉촉수라든지 단수가 됐던지 장문이 됐던지 그 양쪽의 곤마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요석이 딱 죽으면서 역전이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만 잡아도 막 한 40집 이겼어. 아니면 안 잡아도 한 40집 이겼어. 안 잡아도 이겼어. 안 잡아도 이겼는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잡으러 가. 근데 그게 차라리 쌈짓 뜨고 살면은 그대로 이겼겠죠. 근데 꼭 요석을 아주 중요한 요석을 잡고 살아가서 역전을 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왜 일어났느냐? 확신이 없게 잡으러 갔기 때문에. 이 확신에 대한 건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비하는 거에도 해당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가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흑돌이 요 부분이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면 이걸 계속 잘 알 때까지 보셔야 돼요. 잘 알 때까지 보기는 좀 귀찮아? 그럼 받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만약에 흑인데 여기가 연결이 됐나? 안 됐나? 잘 모르겠어. 그럼 하나 받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받다 보니까 바둑은 졌어. 그러면 이제 깨우치겠죠. 이런 느슨한 수를 두면 지는구나. 그럼 안 느슨을 하려면 안 받았어야 되나? 끊기네. 그럼 뭐지? 그러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사실 안 끊기는 곳을 이렇게 받는다는 건 딱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보려고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냥 받아서는 안 돼요.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확신 있게 두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최근에 바둑 보면은 다들 역전패시더라고요. 역전패 아니면은 뭐 약간 단수 비슷한 거 못 봐, 환격 비슷한 거 못 봐.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바둑이. 바둑은 이겨놓고. 근데 그 또한 아까 얘기한 체력, 근력, 지구력 중에,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근육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렇지, 전투, 포석, 감각,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 내가 이제 수읽기 혹은 전투 능력이 부족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족한 게 그리고 사실 맞고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도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좀 기력이 약했을 때 한 타이젠 한 1에서 3단 아니면 3에서 5단 요 언저리쯤 둘 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 바둑 졌네. 다 이긴 바둑 졌어.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둑 두시는 분들 거의 다 그러시죠? 바둑 졌어요. 그럼 꼭 복귀할 때 이러잖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뒀으면 내가 이긴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그렇게 두지 그러셨어요. 그쵸? 그렇게 못 둔 게 결국 누구냐? 결국 본인이다. 남이 아닙니다. 바둑은 자기가 두기 때문에 자기예요. 다 탓은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멍청한 놈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 부분은 약한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빨리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대국할 때 신경 쓴다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지. 난 바보 같은 놈 이수도 못 봤어.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자책을 왜 해요? 자신이 약한 부분을 인정해줘야 그게 강한 부분으로 아니면 약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오늘 대국은 사실 8단 대국이고 제가 할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가 많았던 게 휴가 때 이제 구독자님들 바둑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쉬면서 아주 많이 보면서 진짜 해드리고픈 얘기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 얘기를 어떻게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그나마 생각했던 게 마라톤이긴 한데 좀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잘 전달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둑이 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다. 전투, 포석, 감각, 수읽기,
승부호흡. 승부호흡도 아주 중요하죠. 근데 내가 어떠한 부분이 특출나게 세다고 해서 내 바둑이 강한 건 절대 아니다. 어떤 부분이 특출나더라도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제 아는 지인 중에 엄청나게 바둑이 좀 약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는 한 2단? 2단 정도, 1단, 2단 정도 두시는 분인데, 그 친구는 1단, 2단이 아니에요. 한 3, 4급, 4, 5급? 뭐 이런 느낌인데, 그 친구가 강한 부분이 뭐냐? 그 친구는 전투도 약하고 포석도 약하고 약해요. 근데 그 친구가 강한 게 뭐냐? 그 친구는 승부호흡이 강합니다. 그 기력대에 자기가 언제,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져야 될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건 승부수를 던지는 거지 그게 꼭 잘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또한 이제 바둑에서는 이제 기력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또한. 그래서 다양한 부분이 강해져야 된다. 제가 이 다양한 부분이 강해져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분은 3단인데 조금 약하시네요. 저는 이제 총점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3단에서 성적이 좋건 안 좋건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성적이 좋아도 이게 그 총점의 양이 적다면 결국은 나중에, 만약 3단이었는데 그분이 4단까지 갔어. 제가 이상하네. 그분은 한 3단 좀 약한 기력인데 결국 내려와요. 결국 내려오고 다시 2단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점을 늘리려고 하셔야 돼요. 당장의 한 부분보다는 총점이 높아야 그 계속 다시 그러니까 버티고 그 기력에서 버티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기복이 있다는 건 아직은 그 실력이 아니다. 그냥 좀 상대를 내가 좀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올라갔을 뿐이지 그건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좀 티가 나요. 말랑말랑하다고 하죠. 그래서 다들 뭐 현재 지금 내가 뭐 어떤 부분이 약하다고 해서 너무 그 부분을 뭐 자책할 필요 없고 그냥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가는 뭐 좀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시면 훨씬 좋은 내용 그리고 발전된 내용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마라톤 장기 레이스죠. 이제 같이 장기 레이스 하면서 이제 실력을 키워 나가는데 제가 한번 좀 도움이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